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명품 주식을 찾는 주식강의 연구소 신대표입니다. 일단 금일의 시장이 전일 나스닥이 4%에 가까운 급락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제 전략 후강 장세가 보이면서 시장은 굉장히 잘 버텨준 것 같아요. 금일의 시장은 아무튼 전에 미국 증시가 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거의 장대에 음봉이 하나 박혔는데 10시 30분 이후에 중국 증시가 열렸을 때 개장을 함으로써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현재 시각이 27일 16시 44분 이 시간인데 중국 증시는 뭐 이제 4%, 뭐 3%, 2%, 뭐 상하이 종합지수는 2% 이상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6% 넘게 빠지고 어제도 빠졌으니까 좀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요. 아직 뭐 봉쇄 해제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보통 하락장이 나오면 연속으로 떨어지잖아요. 뭐 이틀 연속으로 중국 증시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반등을 해주면서 시장에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뭐 수소차 관련 또 일부 정책주,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또 올라간 거는 뭐 에너지 그리고 석유까지. 오늘은 뭐 석유 관련주가 그냥 대장이었죠.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돈육 관련주 그거는 좀 박살이 났고요. 근데 일단은 오늘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내일 시장이 문제죠. 1250원대에 어제 환율이 1250원대였는데 오늘은 이제 126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일까지 이제 애플, 인텔, 뭐 GDP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령 잘 나온다고 해도 지금 연준에서 빅스텝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빅스텝이라는 게 뭐냐면은 금리를 세 번 올리는 이거를 한 번에 올린다는 건데 0.25%입니다. 근데 금리를 0.75 이걸로 한 번에 올리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증시에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러우 이슈 끝날 생각은 안 보이죠. 이제 뭐 핵전쟁까지 뭐 불사 뭐 이런 것도 뭐 나오고 있고 중국 봉쇄 아직 안 풀렸죠. 금리 인상 불안감 지속. 그러니까 요런 아무리 실적 발표가 이렇게 잘 나온다고 해도 요렇게 악재가 계속 이제 깔려 있으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그대로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외국인하고 기관은 팔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이제 사자 심리인데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시장의 악재예요. 호재 자체는 지금 실적 발표 말고는 없기 때문에 봐둬야 되는 종목들은 이거죠. 나중에 시장에 호재가 나온다면 어떤 걸로 이제 시장이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하락하는데도 이유가 있고 떨어지는데 이유가 있고 상승하는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지금 그냥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해둬야 될 거는 물론 매매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관심 종목으로 미리 편입을 해둬야 될 거는 현재 시장의 악재가 소멸되면 올라갈 수 있는 주식 거기에서 플러스 이제 시장보다 많이 빠진 주식 이걸 좀 봐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뭐 친환경, 뭐 그린 뉴딜 이거는 뭐 2030년에 나중에 시장 주도주가 될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너무 먼 미래니까 제외를 하고 메타버스 이거 너무 포괄적이죠. 이것도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장에 호재가 불어왔을 때 호재가 될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호재가 될 만한 거. 뭐 종전은 아니어도 적어도 러우 휴전이겠죠? 두 번째 중국 봉쇄 해제. 세 번째 금리 인상 뭐 종결 끝나는 거. 지금은 뭐 겁을 주고 있는 단계니까요. 그러니까 호재가 될 만한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휴전을 하고 중국이 봉쇄 해제. 그러면 어떤 주식이 올라갈까요? 일단은 1번이 되면은 원자재 관련주들 많이 떨어질 거예요. 거고 대형주 위주 상승이 나오겠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외국인 기관이 다시 돌아오니까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또 중국 봉쇄를 풀리고 뭐 아무튼 근데 중국도 영원히 봉쇄를 할 수는 없어요. 영원히 봉쇄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뭐 봉쇄 풀리나 언제 풀리나 하고 있지만은 영원히 봉쇄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이 봉쇄가 해제가 되면 어떤 주식이 올라갈까? 첫 번째 당연히 이제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
리오프닝의 뭐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항공 한번 볼까요? 뭐 오늘은 뭐 시장 영향에 따라서 떨어지는데 대한항공은 당연히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봐두셔야 되는 거죠.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 항공, 제주항공 요런 것들 봐주시면 좋은데 그 대형주 라인을 이제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리오프닝은 뭐 당연히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리오프닝을 실시하고 있고 중국 혼자 이제 제로 이걸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걸 미리 관심 종목에 편입해두는 게 중요하겠죠. 투자는 사실 저는 지금 구간은 쉬어도 된다고 봐요. 지금은 그냥 이제 준비 단계가 필요한 거고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좋겠죠. 결국에 아무튼 뭐 현금이 있어야 언제든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자, 일단은 뭐 말이 길었는데 중국의 봉쇄가 풀리고 공장 돌리고 경기 살아나고 하면은 황사, 미세먼지 날라오겠죠? 마스크 관련주, 미세먼지 관련주, 그리고 한 발짝 늦게 위드 코로나 이 선포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 수출하면 돈 되겠죠? 미세먼지 관련주 KM, 웰크론, 50, 한도 크린텍, 크린앤사이언스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 수출하면 돈 되는 거. 이건 최근에 진짜 많이 떨어졌죠. 시젠,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HK, 이노엔 이런 걸 이제 관심 종목에 잘 넣어두시고 왜냐면 나중에 분명히 수혜를 받을 날이 있을 거예요. 중국이 영원히 봉쇄를 하지 않는 한. 그리고 시장이 결국에 이제 호재가 되려면은 현재 있는 악재가 해소가 먼저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시장의 호재라고 한다면은 리오프닝인데 지금 중국 혼자서 이제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주항공이나 대한항공 이게 날개를 펴고 날아가려면은 결국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뭐 휴전 협상이든지 해가지고 국제 유가 같은 것 좀 안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같은 거 좀 풀리고 해야지 이제 날개를 달고 올라갈 수 있겠죠. 일단 여기에 나온 종목들이 다 결국에 시장보다 많이 빠진 종목. 왜냐면 이게 많이 빠진 종목이어야 나중에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또 이제 평소에 돈을 못 벌던 기업이 예를 들면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죠. 시젠,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아무튼 얘네가 진단키트 관련주도 초대박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인데 올해 1분기까지는 굉장히 돈을 잘 벌었다고 합니다. 지난 연도에도 잘 벌었어요. 그래서 뭐 증시 빠지고 여기에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면은 단기간에 매매하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매매를 할 때 제가 매매 타이밍을 한번 잡아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떠한 급등주라도 다 바닥에 다 과거에는 바닥이었어요. 결국에 많이 빠진 주식들이 상승장으로 턴했을 때 크게 올라갑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그 근거는 뭔데 결국에 영원히 봉쇄를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냥 호재가 되는 거고 러시아, 러우, 이슈, 뭐 휴전, 종전? 종전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뭐 휴전 협상을 하면은 결국에 이제 원자재 가격 안정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실적들이 좀 좋아지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봉쇄가 풀렸습니다. 뭐 마스크 관련주도 올라가겠지만은 예전에 그 무역항 재개에 대한 기대감, 동방, KCTC 그리고 뭐 길게 보면 뭐 HMM까지 많이 조정을 받은 주식이 나중에 다시 한번 슈팅을 줄 수 있겠죠. 동방 보면은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쿠팡 관련주도 한번 상승이 나오고 나서 거의 고점 대비 이제 4분의 1 토막? 아무튼 뭐 3분의 1 토막은 확실히 넘게 났어요. 근데 뭐 기업 실적이 나빠진다던가 뭐 악재 같은 건 딱히 없습니다. 예전에 쿠팡 관련주도 얽혔던 테마가 나중에 중국 봉쇄 해제 관련주도 테마가 돌 수 있겠죠. 재료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 뭐 물론 주식을 하실 때 차트도 좋고 뭐 기술적 분석에 의존해가지고 뭐 단타 매매를 하시는 거 뭐 운영 관점에 대해서는 다 차이가 있어요. 운영 관점에 대해서는 다 차이가 있어요. 종목을 컨택하는 게 다들 틀리실 거니까. 근데 뭐 차트하고 기술적 분석에만 의존해가지고 그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는 좀 시장 상황이랑 좀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차트까지 포함해서 종목을 컨택을 한다면은 단순하게 그 세력들이라고 불리는 자금에 기대어 투자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주식에 대해서 기대감, 이 기대감이 결국에 투심으로 연결되거든요.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을 보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투심이 더 강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차트만 보시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상황이랑 좀 맞추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미리 조사를 해놔야지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무튼 좀 이러한 관점으로 좀 진정으로 주식 투자를 좀 즐길 줄 아는 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고, 뭐 일단 지금 시장은 좀 일단 따분한 게 맞고 저도 사실 매매를 쉬었습니다. 스트리밍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매수는 참 쉬운데 나중에 종목이 안 올랐을 때 매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바닥에서 반등이 올라오긴 하는데 이게 진짜 바닥인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아직 기준에 맞는 종목들도 사실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도하시겠지만 저도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관망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내일 미국 증시도 잘 체크해가지고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오른다고 내일도 장밋빛 미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런 시장도 아니고요. 무리하게 남들이 수익 봤다고 종목을 무리하게 선택을 했을 때 수익이 난다면은 참 잘하신 거고 그 다행입니다. 무리하게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애매하고 기준에 안 맞는 매매를 하다가 결국에 그게 손실로 이어지고 물려있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시장에 하락이 발생했을 때 그 평소에 사고 싶었던 종목이 현금이 없어가지고 못 사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은 뭐 충격하고 손실은 두 배로 더 크게 돌아오겠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명품 주식을 찾는 주식강의연구소 신대표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